남북한 동포 여러분,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북한 미사일, 로켓 미사일 기술의 실체를 밝히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대포동, 은하까지 오는 1단계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의 무스탄 엔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성 계열 15, 17 이쪽 계열 엔진의 최근 그 미사일 기술을 좀 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 장영근 교수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교수님 지난 시간 공부 잘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무수단, 그 다음에 이제 화성 15, 17형 그 말씀을 좀 해주실 거죠? 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네. 일단 뭐 지난번에 그 스커드 엔진 기반 기술을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저성능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오늘은 무수단 엔진을 말씀드리는데, 무수단 엔진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러시아에서 쓰고 있던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썼던 엔진이 있어요. SSN6라고. 예. 이 엔진은 특징이 뭐냐면 노즐이 이게 연소실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아, 밖에 안 보여요? 예, 밖에서도 보이긴 하는데 예. 약간 밖에 안 보여요. 아니, 노즐 이렇게 끝이. 삐져나온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래서 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좁으니까.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 예. 노즐을 안쪽으로 집어넣죠. 예, 예. 그래서 잠입형 노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특수한 엔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엔진을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초에 91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붕괴를 하면서 그때 뭐 한 거의 100여 기 엔진 이 엔진을 구매를 했다, 북한이. 그럼 90년 이후네요. 그렇죠. 예, 예. 요거는 90년 이후에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스커드 엔진이나 노동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닥다리 엔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엔진은 연료가 지난번에는 뭐 제가 TM185라는 엔진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게 뭐 하이드라진 계열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성능이 기존의 그 스커드 엔진보다 굉장히 성능이 높고요. 이것도 액체죠? 이것도 액체죠, 당연히. 예, 예, 네네. 예. 그리고 산화제는 적연질산이 아니고 사산화 이질소라고 해서 요거는 좀 독성도 좀 덜하고요. 예. 다만 사산화 이질소도 적연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일부. 네네. 그래서 어쨌든 특성은 어느 정도의 연소가 잘할 수 있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이 SSN6를 조금 개량을 해서 무수단 엔진을 개발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이게 불행하게도 무수단 엔진을 개발을 해서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예. 실제로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북한이 발표도 했습니다. 북한은 쏴보지 않고 배치하죠? 그렇죠. 예전엔 전력화 배치를 했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삐모아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그 이제 운영 지역이 있어요, 북한에.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무수단 운영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이제 했는데 한 번도 쏴보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 무수단 미사일을 언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냐면 2016년에 시작을 했어요. 16년. 네네.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 해에 자그마치 이제 그 당시에 이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ICBM이라고 장거리,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KN-08이 있었고 KN-14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또 이것도 전력화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무수단 엔진을 두 기를 클러스터링한 겁니다. 일단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수단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 KN-08과 KN-14 ICBM이 작동을 하니까 예.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수단 미사일을 자그마치 8번이나 쐈어요. 집중적으로 쐈죠, 아주. 그렇죠, 그렇죠. 계속 뭐 한 달에 두 번, 뭐 한 달 간격 이렇게 쏘고 실패하면 또 한 달 좀 이렇게 뭐 수정 좀 하고 이렇게. 근데 계속 폭발했죠, 실패. 네, 계속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 8번 중에 7번을 실패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빠른 속도로 그 당시에 예. 2016년에 빠른 속도로 ICBM을 개발을 해서, 그리고 핵은 계속 개발을 해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빠른 속도 2016년 9월에는 우리가 이제 핵을 6차 시험을 끝내서 이제 디클레어를 했죠. 우리가 핵 무력국이다. 그리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ICBM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2016년에 9월에 이 무수단 엔진 가지고는 이 KN-08하고 KN-14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 그 카드를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백두산 엔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백두산 엔진이 뭐냐면은 은하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3호를 노동 엔진 기반으로 개발했잖아요. 예, 예. 이거를
이제 백두산 엔진 기반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위성 발사체를 이거를 이제 계속 개발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급하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그러면 이걸 지금 ICBM 개발하는데 쓰자.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2016년 9월에 처음에 했고요. 예. 그리고 12월에 했고요. 예. 그리고 2017년 3월인가요? 3월 18일. 네네, 3월 18일입니다. 왜냐면 3.18 혁명.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상에서 네 군데에다 보조 엔진을 놓고 3톤짜리. 예. 그래서 12톤이죠. 예. 그걸 놓고서 지상 시험을 했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날 성공적으로 시험을 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제 이 조합을 찾았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되겠다. 예.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날 뭐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3.18 대혁명이라고. 예, 했고 그렇죠. 예, 뭐. 그날 뭐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가 그 병사를 업고 업었죠. 좋아가지고 이제 춤을 췄어요. 좋아가지고 예,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 5월에 이제 그 화성 12형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는 중장거리 미사일이죠. IRBM이죠. 예, 예. 그걸 이제 개발해서 쐈는데 4월에 이제 쐈는데 3번을 실패를 했고요. 예. 그리고 5월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5월에 2번 또 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검증을 좀 했고요. 그때는 이제 가운데 엔진이 있고 보전이 4개 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엔진 하나짜리입니다. 이 백두산 엔진이 RD-250 러시아 엔진을 예. 기반으로 했는데 이게 챔버가 2개가 있어요. 예. 다만 챔버 그러니까 연소실이죠. 챔버는 연소실 안에 그 연료하고 산화제를 주입을 하는 것이 이제 터보 펌프인데요. 예. 터보 펌프는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샴쌍둥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둘이 이렇게 모습이 다 있고 노즐도 2개가 있어요 따로. 예, 예.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이 외형은 있는데 심장은 하나만 가지고서 같이 예, 쓰는 공유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7월에 화성 14형 ICBM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화성 15형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이죠. 제 기억에는. 예. 그래서 이 엔진을 개발해서 이제 ICBM을 보여줬죠. 지금 화성 12, 화성 14, 15. 그러니까 화성 12는 중장거리고 화성 14와 15는 이제 ICBM이다. 예. 이 미사일들이 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장거리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발사하게 되면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니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와 열도 사이를 통과를 시켜서 북태평양에 탄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4, 15는 그게 안 되니까 왜냐면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북태평양으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을 알래스카 예, 쪽으로. 예. 알래스카는 아니고 미국의 이제 북쪽 캐나다 아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만일에 그렇게 비행을 더 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일단은 예. 이제 그 요격 시스템을 가지고 레이더 가지고 포착을 할 거고요. 예. 그럼 뭐 이상한 물체들이 자기네 쪽으로 오니까 요격할 당연히 거고. 요격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제 얘네들이 용납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화성 14, 15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고각 발사라는 걸 해서 코앞에 떨어뜨리자 이렇게 됐던 거죠. 이 문제가 있구만. 네네. 사실은 고각 발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면은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진동, 구조적인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탄도 궤적보다 고각 발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재진입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뭐 이제 대진입 기술 난이도를 얘기할 때 최근에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작년 올해 초에도 그렇죠. 계속 쐈는데요. 듀얼 챔버 엔진을 두 세트를 놓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엔진이 4개처럼 보이는 거죠. 백두산 엔진 2개가 붙어 그렇죠. 있는 거죠. 두 쌍이죠. 예. 두 쌍이죠. 그러니까 쌍. 네 쌍이 아니고 예. 두 쌍이고. 예, 그거 자꾸 사람들 헷갈리더라고요. 듀얼 예. 챔버 엔진이 이제 두 쌍이니까 밑에서 보면 노즐이 4개가 있고 마치 엔진은 4개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성능이 더 높죠. 지금 현재. 예. 추력이 엄청 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예. 그다음에 위에 페어링 부분 또는 예. 그 이제 그 탄두 부분. 네, 탄두 부분이 굉장히 크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게 뭐 다 탄두냐, MIRV다 뭐, 예. 재진입체를 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걸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북한이 그거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고각 발사를 통해서 포스트 부스피클이라는 것이 뭐냐면 탄두를 3개다 그러면 탄두 3개를 장착을 해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는
워싱턴 DC를 때리고 네. 하나는 뉴욕을 때리고 네. 하나는 시카고를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PBB의 역할인데 이 자체가 또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탄도 하나하나마다 그 포스트 부스터 비하이크 다 들어있는 거죠. 아니죠. 포스트 부스피클이 얘 세 개를 다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면서 안고 가면서 정확한 얘는 일로 보내고 위치에 그렇죠. 떨어뜨려지는구나. 얘는 일로 보내고 아. 얘는 일로 보내고 이렇게 예.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이거. 그렇죠. 자세 제어라든가 별도의 추진 시스템이 달려있고 무게도 엄청 나가죠. 그 기술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저는 북한이 MIRV를 이거 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했던 것들은 뭐 ICBM도 그렇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정립이 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이제 끝냈다. 공합. 네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보통 서방에서 또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 얘기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ICBM도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성능, 그 정도의 검증은 전혀 안 돼 있다. 예. 재진입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숨가쁘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북한 액체 로켓에서 화성 15, 17형까지 이어지는 가장 최근에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아주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